12월 24일 화 17 한계 수용소에서 탈출하기.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당신은 옳다. 헨리 포드.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나는 안 돼. 그건 내 능력 밖이야. 내겐 그런 자격이 없어. 나는 불가능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머릿속 저 깊은 곳에서 우리의 행동과 나는 안 돼. 그건 내 능력 밖이야. 내겐 그런 자격이 없어. 나는 불가능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머릿속 저 깊은 곳에서 우리의 행동과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무엇인가가 박혀 있다. 스스로 나는 한 사람이다라고 한계짓는 자기 규정. 셀프 데피니션. 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 모두 옳다.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해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 규정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규정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나아가 운명까지 결정하는 것을 자기규정 효과 셀프 데피니션 이펙트라고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되면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된다. 내 책은 독자 한 분이 자신이 실천한 여러 가지 경험을 메일로 보내주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었다. 교수님, 공개선언의 위력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들에게 방을 치우게 하는 일이나 남편에게 설거지를 부탁하는 것도 공개선언의 원리를 적용하니 너무 재미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다음과 같이 단메일을 보냈다. 제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걸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씩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생각이나 관련된 신문기사 또는 책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각각의 내용의 주제를 달아 다시 정리를 해보십시오.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그렇게 모아 책을 쓰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다. 교수님, 제가 책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책을 쓰겠습니까? 아직 40세밖에 안 된 분이었다. 그분에게 책을 못 쓰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왜 책을 쓸 수 없다고 했을까? 10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살 날 이 60년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60년이라면 4년제 대학을 무려 15번이나 졸업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 남았는데 왜 책을 쓸 수 없다고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의식조차 못하고 있겠지만 스스로 책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동안의 자신을 돌아보면 책을 낼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대학 시절 책을 많이 읽거나 논문을 잘 썼다고 칭찬을 받은 적도 없었을 테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근거로 남은 미래 60년을 예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수학자이고 시인이기도 한 버크민스터 풀러는 이렇게 말했다. 애벌레 속에는 훗날 그것이 나비가 될 거라고 말해주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애벌레였으니 앞으로도 계속 애벌레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애벌레는 어느 날 화려한 변신을 하여 나비가 된다. 애니메이션 치킨런을 본 적 있는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닭들의 탈출이 될 것이다. 그 영화의 주인공 암탉 진저는 양계장의 닭들에게 자유를 찾아 양계장을 탈출하자고 제안한다. 그러자 닭들은 도망치다 잡히면 통닭구이가 될 게 뻔한데 그냥 맛있는 사료나 먹으면서 알만 낳으면 되지 뭐하러 목숨을 걸고 탈출하느냐고 반문한다. 진저는 닭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당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뭔지 아세요? 양계장의 울타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 머릿속에 쳐져 있는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지 않다.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나치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쓴 정신과의사 빅터 프랭클도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안에 수용소를 갖고 있다. 자기 안의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자기 갇힌 덫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와 다르게 규정하면 된다. 창의성 분야의 대가인 로저 보네흐는 그의 저서 생각의 혁명에서 창조적인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창조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성장 과정에서부터 교육 배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차이는 딱 한 가지였다. 창조적인 사람은 스스로 창조적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책을 많이 읽고 싶은가? 그렇다면 책을 많이 읽고 싶다고 소망하면 안 된다. 대신 나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이상 읽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자신을 규정해야 한다. 실천을 잘하고 싶다면 자신이 의지박약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털어내고 나는 결심하면 즉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해야 한다. 아이디어맨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그냥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남다른 아이디어를 하나씩 떠올리는 사람으로 규정하자. 그러면 자기 규정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간다. 나는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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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바이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후에 따라 나오는 자기를 규정하는 말은 강력한 힘으로 그것과 일치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우리 자신을 그쪽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자신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라. 그리고 이렇게 자문하라.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변화를 위한 자기 규정 3단계. 스텝 1. 포기하고 있는 꿈, 소망, 결심 한 가지를 찾아본다. 스텝 2. 도전과 실천을 가로막는 자기 규정을 찾아낸다. 스텝 3. 도전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 규정으로 바꾼다. 키포인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안에 수용소를 갖고 있고 세상에 자기 자신이 친 덫보다 더 끔찍한 덫은 없다.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덫에서 벗어나려면 지금까지의 자기 규정을 과감하게 파기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규정하라.